수요일에는 국회 과방위원장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남양주 갑 화도수동 평내 호평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다양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시죠? 남양주 갑 화도수동 호평평내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아, 평내 호평 이렇게 우리 작가 잘못 써주셨어요. 아니, 그래도 됩니다. 뭐 수동 화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입에 화도수동 호평평내 이게 붙어가지고 네. 저는 선거 때부터. 예. 네. 자,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선 저희 이거부터 하죠. 그냥 대통령이 어제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고 오늘은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싹 다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21번째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방송법 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일이에요. 아무도 혹시도 안 했고 뭐 설마 이것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방송 장악을 확실하게 고삐를 재려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일이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밖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부권 휴가 가고. 예, 휴가 갔다가 놀다 오고 거부권 행사하고 뭐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인사 내려보내는 인사는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김문수에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친일파 김영석에 예.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어제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네. 경호실장을 내려보내고 네. 그 회전문 인사했잖아요. 예, 예, 삼각뿔 그렇습니다. 회전문.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정권 보위. 예. 그것도 핵심이 김건희 예. 여사 보위. 요거가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예. 왜 저는 회전문 인사의 원인은 예. 새로운 사람을 내각이나 중요 위치에 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뭔가 숨길 게 많은 게 아닐까. 예, 이렇게 가겠다는 사람도 없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도 이 정부에 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아니 그리고 사실 아무리 그래도 뉴라이트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놓고 광복회가 이거에 정말 세게 반발하니까 그 네. 반발 이유를 예. 독립운동가 자식들이 후손들이 하던 자리를 예. 그걸 이제 그 관례가 깨져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실이 이게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실입니까? 일본 정부 대통령실입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는 거부권 행사하고 뭐 갈등 조장하고 민주당 탓하고 이렇게 남은 3년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남은 3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봐줄까요? 아, 이제 바람이 불죠. 네. 이제 곧 이제 입추 지나서 네. 지금 더운 바람이 붑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네.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네. 거센 태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진짜 뉴라이트 출신의 김영석 관장 문제는 저희가 좀 네. 후순위에서 또 네, 여쭤보도록 네, 네. 하고요. 예. 여하튼 끊임없이 이렇게 거부권을 무조건 뭐만 하면 국회에서 인사든 법률이든 지속적으로 거부권만 행사하는 대통령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예. 지금 어쨌든 지금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송장악 청문회는 내일 또 열리는 거죠? 저희가 방송 장악 청문회를 토탈 3개를 잡았습니다. 네. 예, 첫째는 지난 9일 날 네. 있었는데 이날 김태규 기관 증인인데 참석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도 14일 내일은 출석할 것 같습니다. 아, 김태규 그래서 증인. 주 질의 대상은 김태규 직무대행이에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뭐 별로 나오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지난 9일날 출석 안 한 것은 방통위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저희가 뭐 미루어 짐작했고요. 예. 그래서 내일 나오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집중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를 네. 질의할 생각입니다. 일단 요것 좀 잠깐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네. 저희 애청자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일단 박문진 이사
들이 네. 그러니까 이 선임 절차에 참여했던 후보자들이 네.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있는지.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네. 불법적으로 예.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날짜가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하고 8월 1일. 예. 요 이틀 동안 두 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8월 2일부터는 한 명이기 때문에 김태규 한 명.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본인들이 네. 두 명은 돼야 회의가 되는 거다라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미 규정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들이 그날 이제 선임을 했고 네. 지금 관련 소송이 두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박문진 이사들이 예. 이 말도 안 되는 박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고 이로 인하여 박문진의 이익이 침해됐다. 예. 우리 개인의 이익도 침해됐다. 예. 이렇게 소송을 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응모했던 사람 박문진 이사에 네. 응모했던 송효은 등 세 명이 예. 우리가 제대로 심사도 안 받고 예. 내가 박문진 이사가 돼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가는데 기여할 기대 예. 이 기회를 박탈당했다. 예. 이 잘못된 불법적인 절차로 이렇게 소송이 두 개가 진행되고 예. 있는데 예. 이게 원래 8월 12일이 이번 박문기 이사들의 네. 임기예요. 임기 만료일. 그래서 8월 9일 날 법원이 기일을 잡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방통위에서 예. 자기들이 서류를 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연기 요청을 했어요. 가처분 방통위가. 재판. 예. 그래서 이거를 법원이 8월 19일로 연기해 주면서 예. 8월 26일로 현재 있는 박문진 이사의 권한을 그때까지 인정해주고 임기를 예. 당연히 새로 뽑힌 사람들은 네. 8월 26일까지 예. 너희들은 박문진 이사로서의 권한이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8월 26일 이후에는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8월 26일까지 법원은 판단하겠다는 뜻이고요. 예. 그러니까 8월 19일 날 심리하고 8월 26일 이전에는 예. 판단하겠다는 거고 이때 만약에 예. 법원이 네. 이 두 개의 소송 중에 네. 하나의 소송에라도 힘을 실어주고 예. 본안으로 가라. 예. 그러면 현재 있는 박문진 이사 예. 9명의 임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본안 판결 날 때까지. 그렇군요. 네, 거꾸로라면 네. 이제 불법적으로 취임하는 거죠. 이 박문진 이사들이. 예, 예. 그러니까 8월 26일 날 나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네. MBC의 운명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죠. 현지 체제가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한동안. 한동안 예, 예, 네, 예.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근데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방송 장악이다 아니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인의 방통위가 예. 과연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건데 두 명이 하는 것이 네, 이게 옳으냐. 방통위법에 적법하냐 아니냐 네. 이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 과정에서 합의제 기관다운 토론이 있었느냐. 이거를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예. 실질 심사가 있었느냐. 네. 그런데 이건 이미 조성은 처장이 방통위 사무처장이 답변하기를 예. 토론 없이 투표만 계속했다. 7, 8차례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7, 8차례나. 네, 그래서 실질 심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송여훈과 이진숙 예. 혹은 나머지 조능희와 이진숙 이런 네. 사람들의 관계는 아주 불구 대천의 관계예요. 네. 탄압한 관계. 이진숙에 네. 의해서 탄압당해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직으로 쫓겨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진숙은 우리들을 심사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피 신청의 대상자는 그 기피 신청에 표결을 할 수 없는데 이진숙 표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통위법 위반으로 봅니다. 저희가. 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법원은 꼼꼼하게. 그러면 내일 그 청문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 그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네. 따져묻는 네. 이런 청문회가 될 걸로 전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우원식 네. 의장 설득하고 있다고. 이제 언제쯤 우원식 될까요? 의장은 네. 지금 방송장악 국정조사하고 최혜병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의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래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최초로 네. 만약에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예.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표결하면 이거는 최초가 되는 거니까 망설이실 수 있죠. 네. 의장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계속 설득하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문회 방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든 잡히면 기일은,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이도 그건 이제 갈 가능성.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예. 그 내용상으로 방송장악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 이게 여야 합의로 되는 게 맞다 국회는. 근데 여야 합의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결단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네,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뉴라이트 계열 네.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그럼요. 당장 내일 모레 광복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희는 불참하고 네. 광복- 정부 행사는 불참. 정부 행사 불참합니다. 네. 그리고 광복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지도부가 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각자 지역구에서 다 해요 행사를. 아, 지역별로. 네, 원래 그 지역구로 갑니다. 그래서 아. 지역구에 예. 제대로 된 행사가 되면 지역구로 가실 테고 예. 또 지역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예. 기초자치단체장일 때는 그 행사 자체가 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광복회 가시면 되고 예. 광복회 행사에 가고 안 가고 의원들은 자유고 예. 원내 대표 등은 이제 글로 갑니다. 아, 광복 행사에 네, 그런 걸로. 네, 네. 국회의장은 어디로 갑니까? 국회의장 고민 중이십니다. 국회의장은 예. 이종찬 회장이 예. 그래도 국회의장이니까 산부 요인이니까 예. 공식 행사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대요. 아, 이종찬 그런데 회장이? 그거는 국가의 존엄이나 아무리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그 일본 이중대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를 일본 이중대 정부 만들려고 한다. 네. 그래서 예. 밀정 있다. 예. 이거 이종찬 광복회장이 회장이 한 뉴라이트 얘기죠. 밀정이고 그 예. 밀정이 대통령 주변에 밀정 그림자가 있다. 이거 밀정 있다 이 네, 네.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최고 수뇌부에 밀정이 있다면 이건 정말 일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의 행사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장 거기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셨대요. 네. 그런데 저희는 어제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청하면서 면담할 때 네. 그 저희 의원들이 가시지 말라. 민주당 의원들이. 그 민주당 과방 의원들이 예, 그렇게 예.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예. 국회의장은 어떻게 결단할 걸로 보이세요?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하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게 끌어오르는 분노를 예, 그 사도광산 강제성이란 네. 표현을 예. 그 넣을 듯 말 듯 이렇게 외교부가 말도 안 되는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는 대한민국이 반대하면 등재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강제성 부분을 넣어라 안 넣는다. 그럼 반대를 해야지. 네. 이 외교부도 정말 진짜 정신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다. 예. 예. 관료들이 민주정부 때는 온갖 방법으로 저항하다가 이게 보수 정부 게다가 검찰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의 국법 질서가 막 혼란해지고 시스템 붕괴. 정체성이 네. 예, 무너지고 있고 시스템이 붕괴되고 저는 그 권익위 그 공무원 국장님. 예, 네. 그 국장님 이 저 사망 사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 정무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네, 저는 뭐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전현희 위원이 위원장일 때 네.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네. 아주 청렴한 사람이고 청렴에 관한 논문 써서 전현희 위원장한테 주겠다고 연락도 오고 이런 사람이라 잘 알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디올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래요. 그래서 저는 법제처가 제가 그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하려고 했으니까 동아일보가 오보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누군가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법적으로 부적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예. 예, 그분 법제처 안에서. 네. 왜냐하면 그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분으로 보여서 예. 법제처는 그렇게 압박을 받는데 7개월 동안 해석을 안 하는 건 얼마나 그게 법제처 대망신입니까? 네. 예, 대망신. 예. 대가 아니고 예, 대망신인데 네.
그래도 이건 안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적격이 아니라고 판단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한 실무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도처에 의인들이 있다. 네, 숨어 있다. 예, 그리고 이 정부가 이대로 가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 상징들이 지금 박정훈 대령, 백혜룡 경정,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권익위 김국장님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고 좀 이렇게 네. 현장에서 고통받는 방통위도 그럴 것 같아요. 방통위 직원들도, 방심위 직원들도 얼마나 방심위는 말할 게 없고요. 거기는 노조 중심으로 네. MZ세대 노조 중심으로 확실하게 싸우는 네. 거의 유일한 노조예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이번에 독립기념관 노조가 그렇습니다. 일떠섰잖아요. 맞습니다. 독립기념관 노조가. 예, 그거 어떻게 참겠습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첫날 친일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요지의 말을 하는데 친일 인명사전을 다시 돌아보겠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 백선엽- 말을 막 바꿨어요. 바뀌어요. 예. 원래 그게 특징입니다. 말 바꾸기가. 예. 그리고 우리가 뉴라이트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잖아요. 근데 뉴라이트를 규정하는 내용상으로 몇 가지가 있고 그건 다 아실 테고 네. 식민지 근대화론 예, 예. 뭐 대한민국 그 일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없었다.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 이건 헌법 부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인데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기회주의, 출세주의. 예. 기회주의, 출세주의로 이 정권에서 뭐 해보려는 출세를 것이다. 해보려는 그런 네, 욕심 네. 때문에 이런 네, 거 그런 정신 겁니다.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좀 묘하게도 역사기관 25개의 요직을 전부 뉴라이트가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8월 30일 날 그 교과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나오는데 뉴라이트 계열 역사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그 검정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교육위에서 움직이셔야죠. 그러니까 국회 예. 교육위에서 좀 움직이셔서 하고 있겠죠. 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취재할 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보세요. 과방에 뭘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있습니까? 김영 간사가 네,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 그냥 너무 잘 알아요. 구석구석. 네, 최민희 위원장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네, 그 정청래 위원장 모르면 안 된다. 정청래 위원장도 구석구석 다 알아요. 아, 예. 정청래 위원장 전화를 잘 안 받으셔가지고 바빠서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 거기 너무 바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검증 뭐 한다면서 7개월 7일 동안 네. 임명장 주지 않아서 역할을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국회의원 돼서 과방위원장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김영석 씨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 제대로 그게 저는 한 검증해서 네. 그런 이상한 내구조. 저는 진짜 이상한 내구조를 두뇌 구조가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론 그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머릿속은 그 뉴라이트 일본 대변인 같은 분들을 고른 게 아닌가. 검증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런 검증해서 사람을 고른 골랐을 사람들. 거다. 이게 이종찬 광복회장 말과 연결시켜 보면 네.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누굴까요? 밀정이 있다. 네.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네. 그리고 밀정이 있고 예. 그러면 그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그럼 우아하게 말씀하신 거고 네. 밀정의 그림자는 밀정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밀정이 그렇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맥락에서 그 밀정이 주도해서 네. 그런 우리의 뇌를 일본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독립기념관장의 뭐 그 소위 역사 관계된 기록 네. 그 관여하는 관장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예. 그래서 북사편찬위원회.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할 수 있는 곳에 예. 친일파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의심합니다 그렇게. 예. 대통령이 그 예. 기시다에게 하는 행동이나 이걸 보면 바이든보다 기시다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자주 만났어요. 예, 자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과는 친밀도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부친이 네. 그 문무성 장학금 1호라면서요. 그 네. 문무성 장학금을 일본이 왜 돈 주고 그 돈을 왜 공부를 줬겠어요? 시키겠습니까? 머릿속을 친일적 생각으로 박으려고 주는 돈을 받고 1호 장학금 했기 때문에 성장 환경서부터 네. 그럴 수 있다. 친일적인 사고가 몸에 뵐 수 있겠다. 예. 근데 나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뿌리를 흔드는 방식으로 가니까
네, 제가 이종찬 회장 같은 분도 나서서 정말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예,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밀정, 네.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밀정에 의해서 네. 잡혀가신 거다. 예,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셨고요. 네. 저는 이진숙에 대하여 제가 두뇌 구조가 이상하다. 네.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해서 국회 윤리 제소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소하십시오. 제소는 안 했죠 아직. 아니 윤리가 아직 구성이 안 네. 됐어요. 제소하면 네. 거기 가서 당당하게 이 뇌구조 이상하다. 네. 위안부 만행도 강제적이라고 답 못하는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이 세상에 어디 그런 후보가 있냐.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게 아니, 뇌구조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라고 국회의원을 가르치고 이게 안 이상합니까? 성일종 의원도 이상하잖아요. 아, 거기는 또 이거 방통위원장 보면은- 후보는 아니잖아요. 방통위원장 후보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그분도. 그분도 많이 저는 이상해요.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예. 지적하니까 웃고 있으니까 그 정신 나갔다고 했나요? 예, 그건 너무 맞는 말이죠. 한미일 동맹이라뇨. 네. 있을 수 한미 없는- 동맹은 굳건히 해야 되지만 한미일 동맹은 한일 동맹과 같은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이게 수 없는 일입니다. 적국이에요. 영토 예. 분쟁을 끊임없이 걸어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같이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 외구의 이것 좀- 침탈로 고통받은 역사가 세종 때도 기록에 나옵니다. 외구의 침략으로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영토 분쟁을 그때 옛날부터 일으켰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저희 댓글창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네. 민주당 네, 네, 그 네. 전당대회 진행 네. 중에 있고 이번 주가 마지막 서울 경선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아직 45%가 남았나? 47%가 남았나? 투표가요? 투표 인수가 왜냐하면 대의원들 네. 그다음에 ARS 예. 그다음에 서울 지역 다 합치면 거의 절반? 절반보다 약간 못 미치게 남은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순위 변동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정봉주 전 의원 이제 지금 후보자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일종의 이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팔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 당 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단어 사용이 정봉주 의원이 저런 단어를 썼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그 친노 세력이 뭐만 하면 그분 팔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끌려는 세력에 대하여 하는 집단이 언론이 팔이라를 붙여서 예. 심지어 거기에 관장사라는 표현을 붙였던 경우도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인터뷰로 이게 그런 식으로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폄훼하고 민주당의 역사를 폄훼하던 용어를 그 40년 민주당원 생활을 했고 비록 피선거권 박탈로 당원 자격이 박탈됐지만 어쨌든 정신은 민주당이었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그런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충격을 받았다 나는. 예. 그리고 그것이 뻔히 조중동의 먹잇감이 될 텐데 그런 표현을 쓴 것 자체는 그래 대단히 잘못됐고 그래서 진위가 뭔지 전달도 안 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 네. 제가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네. 제가 검사 탄핵 표결을 안 했더라고요. 의원님이요? 7월 2일 날.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 4명 검사 탄핵 표결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결을 한지 못한지도 몰랐어요. 네. 너무 바빠서. 그래갖고 제가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더라고. 저하고 김연하고 전현희 의원이. 그래서 제가 검사 탄핵에 표결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나도 표결을 안 한 것조차 몰랐다니까. 네. 그래갖고 과방위 하시느라고 정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들어보세요. 7월 2일 날 네. 제가 뭐를 했냐면 네. 그래서 우리 보좌관한테 이런 요청 들어왔어요? 표결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다들 바빠서 전화가 까먹은 못 거야. 받는 거야. 너무 네. 바빠서. 네. 과방위가 지금 제일 많이 상임위를 하니까 보좌관들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이런 메시지가 많이 와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확인을 네. 했다고 예. 욕을. 확인해 봤더니 7월 1일이 어떤 날이냐. 김홍일 탄핵안을 저희가 발의했
가서 보고하려고 하니까 김홍일이 사퇴했어요. 네. 그래서 김현 의원은 그날 김홍일 탄핵안을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날이에요. 예. 그런데 사퇴를 해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기자회견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시부터 급하게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 문건을 전문위원하고 만들고 다 완성되면 원내에 컨펌 받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니까 야칠당 한 명 한 명 다 동의를 받고 네. 제가 3시에서 3시 50분, 3시 그 사이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탄핵 표결이 그 시간에 됐더라고요. 아, 기자회견 하시느라고 탄핵 표결을 발의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과방위의 일을 네. 그래서 못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욕 먹는 것도 몰랐고 그래갖고 알고 나서 제가 이제 네. 글을 써서 해명을 했습니다. 아, 페이스북에 글을. 그래서 김현 의원도 페이스북에는 아직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올리는 게 또 좀 그래서 그냥 잿마을하고 딴지일보에 올렸는데요. 네. 김현 의원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칠당을 설득하려니까 네. 저 혼자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김현 의원하고 그걸 하고 있었고 네. 김현 의원은 그 김홍일 탄핵안을 법사위로 또 우리가 보내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조율하고 막 이러느라고 우린 정말 둘 다 정신이 없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네. 그날 최혜병 특검법 그 필리버스터가 그 다음이었대요. 네. 바로. 아, 자, 본인 순서? 네, 그래갖고 네. 그 원내랑 소통하면서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네. 하는데 원내에서 전화가 안 와서 네. 자기가 언제 표결하지 하고 막 뛰어내려갔더니 표결이 끝났더래요. 아니 전현희 의원이 검사 탄핵에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또 마타도와도 많이 돌아서 본인이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캠프별로 막 이런 그런가 마타도가 봐요. 근데 모양이죠? 저는 그 사실을 다 몰라요. 야, 저는 이 순간에도 내일 방송장악 국정조사 생각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 그래서 네. 정봉주 의원이 그렇죠. 막 이런저런 행동을 했대요. 박원석 의원과. 지금 네.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몰랐어요. 어쨌든 길게 설명하셨어요. 네, 그거 네. 제 변명 좀 예, 하려고. 예.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요 다 각자 너무 바빠서 상임위가 지금 일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다들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 했는지를 현역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진짜 다들 보세요. 행안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행안위. 네, 백혜룡 경정. 예, 백혜룡 경정. 마약 그러니까 사건. 그걸 어떻게 할까 골머리를 쥐어짜고 있고 지금 다 각자 너무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만한 사람을 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취재하셨군요. 네, 취재를 했죠. 그래서 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봉주 의원은 어제 뭐 대체로 많은 기사들의 제목이 당내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뿌리 뽑을 것이다, 뿌리 뽑겠다.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암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암 안 걸렸고요. 민주당이 늘 있지 않습니까? 늘 당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역량이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의원들 몇 명이 해결을 하고 정파로 나누어서 싸우잖아요. 이제 그걸 못해요.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만 하더라도 막 비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저는 비판 왜 검사 탄핵 투표 안 했냐 이렇게. 그 저는 알면 즉시 해명해요. 네.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 그것도 이따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걸 선거 전략으로 쓰셨다면 그거는 아마 당내의 반명 당원들의 표를 끌어올라고 했을 것이다. 정봉주 의원이. 네, 그런 전략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제가 그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제가 보기에는 80-90%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 내지 20%는 네. 또 반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당원들의 표로 가는 이게 선거 전략인가? 근데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 최고위원은 조금 차분하게 네. 예, 좀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과 싸우고 네. 미래 비전을 제시할 좀 차분한 지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원외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원의 돌풍을 일으키다가 이게 기세가 꺾였다. 그런데 이제 기세가 꺾이게 된 과정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자회견하면서 이재명 대표 왜 개입하냐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 나가든지. 왜 암덩어리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왜 그거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거는 못하고 옆에서 사실 내가 보기에는 불분명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력은 없다. 아니 그렇게 극악하게 말할 정도의 세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그런 세력 있으면 좀 공개적으로 이름 대고 비판해요. 예, 그런 편이시죠. 아니 저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우리식 정치라고 네. 노무현 친노식 정치라고. 네. 그래서 아니면 이름 대고 하든지 네.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 왜 저를 픽 안 하고 김민석을 픽하셨습니까? 하든지. 예. 이렇게 정면에서 승부하고 박원석 의원이 과장했으면 박원석이 잘못 말했습니다. 하든지. 좀 비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네. 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저는 동의하는 방식이 아니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휴민트 박살난 건 간첩법? 그것도 갑자기 휴민트 박살은 이 정부 국정원의 무능이잖아요. 일 처리 잘못한 그게 거잖아요. 본질이죠. 본질이 이걸 탁 넘어서 간첩죄가 민주당 때문에 통과 안 됐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다 드러났어요, 가짜뉴스. 알죠. 그거를 김민석 의원도 얘기하고 뭐 다 박선원 의원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프레임 설정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국에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은 최고위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 바뀔 수 내지 있다. 10 내지 20% 되는 그 반명 당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5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뭐 그렇게 네. 크지 않아요. 뒤집어질 수 김병주 의원님하고 차이가 얼마 안 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얘기. 민주당이 100% 친명 당원이냐 아니잖아요. 그 10 내지 20% 당원. 근데 정봉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는 구호로 자기 출발한 거 아닌가요? 아니 윤석열과 지금 제일 윤석열 세게 대통령 네. 그 탄핵을 원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제 역사학과 나와서 의원님 사학과예요? 저 사학과 출신이라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못 제가 견디겠어요. 가보 농민 전쟁을 논문으로 쓰면서 그 네. 어린 나이에 치를 떤 사람이에요. 그 부패한 조정이 어떻게 해서 동학 일어선 우리 진짜 농민군들을 그 외세를 끌어들여서 했는지 그 중에서도 일본 네. 정말 그 동학 농민 전쟁, 가보 농민 전쟁을 제대로 잘 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친일파가 뉴라이트 친일파가 독립기념관장이 돼서 독립기념자 광복절 기념식도 안 하겠다고 하고 광복절을 부정하고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니 내일 모레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 저기 주사파들이 뭘 했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아니 뭐 소리를 말도 안 하는데 되는 그런 거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근국에 와서는 정체성까지 훼손되는데 민주당 의원 누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민주당이 친명 반명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라 다 단결해서 그래도 함께 해야 있다는 돼. 거예요. 있다는 거 있는데 네. 그 반명 단결해서 좀- 혹시 있을 반명 당원들도 네. 윤석열 탄핵을 갈망할 거라고요. 다 그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명이든 친명이든 다 똑같이 윤석열 갈망하는 정부. 이슈다 그게. 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얘기고. 그건 차별화가 안 되는 차별화가 거다. 안 된다. 그리고 네. 사실은 검찰 개혁도 차별화가 안 돼요. 지금 모두 검찰 개혁을 바래요. 한준호 의원이 약진하는 게 언론 개혁 아무도 주장 안 하는데 혼자 내가 하겠다. 그냥 빨리 과방에 오십시오. 예. 지금 저기잖아요. 국토이세요. 근데 국토위에 과방에 오시겠죠. 왜냐면 그 언론 개혁 특위를 최고위원 중에 맞거든요. 예, 그러면 예. 과방이어야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실 거라고 믿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정봉주 의원과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내 분위기가 이러하다라는 설명을 좀 주셨고. 네, 저는 그나마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비난이 없잖아요.
딱 객관적으로. 그런데 막 화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의원님들 중에 어떻게 저러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친목질 때문에 정봉주 의원 뭐 이래도 옹호한다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조중동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당내 분열을 야기할까봐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저런 행태조차 우리 당원과 민주당이 이렇게 다 쌓안고 너 잘못했어. 근데 같이 가자. 이럴 수 있을 만큼 대국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우선 대국적이에요. 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네.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 대통령 재가가 곧 이루어질 거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그 복권에 대해서도 네. 뭐 야권 분열용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여권이 분열됐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한동훈 대표는 거론하지 않겠다. 네. 본인 입장 충분히 피력했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김경수 지사가 네. 사면됐고 지난번에 복권되는 거 대환영입니다. 저들이 야권의 분열을 노리고 네. 그런 공작을 했다면 그거는 진짜 하지하책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한 분을 대적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김경수 지사까지 네. 같이 그 겨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김경수 지사가 연말 귀국할 예정인데 네. 차기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할지 모르겠어요. 네. 소통은 안 하십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하고 소통 안 합니다. 김영 간사가 소통하세요. 예, 저는 한 일에 꽂히면 그것만 합니다. 가방이 쭉. 예, 그리고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예.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사회경제 개혁, 예, 그것은 그 민주당의 중요한 한 기둥이 될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친노가 기둥을 두껍게 세워서 소위 민주적 절차, 정치개혁, 검찰개혁의 기둥을 세웠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 바탕 위에 네. 사회경제 개혁의 기둥, 기본사회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국건이 가서 정권교체를 할 거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미래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대환영하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도 네. 저들이 뭐 조국 대표도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분열하게 하겠다. 그런 공작이라도 좋습니다. 파기환송돼서 네. 조국 대표가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야권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한 분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좀 얻어서 네. 다양한 활동이 네. 보장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저는 말씀 주신 예,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댓글창에 수박이라는 단어를 만든 게 정봉주 의원인데 이제는 아, 그렇습니까? 정봉주 의원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하네 이런 댓글이 달리네요. 수박이라고 누가? 아니 그러니까 뭐 수박 맞죠? 민주당 수박 논쟁이 많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들. 근데 정봉주 지금은 의원이 수박을 만들었어요? 뭘 댓글창에 이제 오, 그런 네, 내용이 네,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뭐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이시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은 너무 현장에 이슈가 많고 그리고 야권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 192석이 8석이 부족한 가운데 8석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더 질주하지 못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어떤 집단지성의 힘 이런 게 지금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 아닌가요? 막 그 강력히 수박, 요구되고 열심히 수박 합니다. 아니 이런 건 아닌 것 지지자들께서 서로 막 막 갈등?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까지 정치인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그렇죠. 저는 뭐 저런 의견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민주당이 박근혜를 탄핵했을 때 그때 민주당 의석은 123석밖에 안 됐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윤석열 탄핵은 야권이 하는 게 아니다. 여권이 하는 겁니다. 여권의 분열이 여권 내부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세력은 있고 네. 미래를 생각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은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대통령 한 번 하면 못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수 내에도 최소한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왜 보수에 없겠어요? 아니 그 현역 의원들 사이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그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해가 아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돼. 비겁한 거지. 그런데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니 문제라고 김영석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운동가인가요? 국회의원이? 국힘 국회의원이 무슨 정치 운동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계산을 하니까 비겁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김영석 독립관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옹호합니까? 아무도 안 하네요. 진짜 못하고 그거네요. 입장 표명을 안 합니다. 이건 뭐 얘기하겠습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네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반대해도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안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만찬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도 야당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걸까요? 제가 오늘도 무슨 얘기했냐면 박근혜도 네. 여지를 줬다. 그 정당에 네. 그 여지가 있어서 그 여지 안에서 대통령이 주는 여지가 10이잖아요. 그럼 국회는 한 50 정도의 타협의 그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유지를 했다. 그런데 그 이명박은 그 여지를 최소한 15, 20은 줬다. 실용성이 좀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빵이다. 여지가 빵이다. 그래서 네. 빵진숙한다. 예. 네. 이제 그 김경수 복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종범, 현기환, 원세훈, 조윤선, 조현호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해서 싹 다 복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네. 그 이명박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 같으면 유신잔당 뭐 이런 말 하잖아요. MB와 박근혜 세력의 혼합 정권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 왜 그런 혼합이 되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 정권과 운명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최소한 그 그럼 이재명 이 사람들 다 풀어줘가지고 이 사람들 정치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거 회귀. 그 과거가 뭐예요? 군부 독재로. 더 과거가 뭐예요? 친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더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친일, 독재 행태가 더 강화될 것이다. 군 출신을 이렇게 쫙 전면에 배치하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급변 사태에 자기 그냥 혼자 대응하는 것이다. 혼자 대응이요? 네. 근데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네, 2016년도 네, 그런 상황을 누군가는 염두에 두고 별 기획을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정부는. 예.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개헌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이 조현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작동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저도 네.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야권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준비가 뭐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국회에서 싸우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한도 내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게 위축되는 거. 위축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민한당 되죠, 이제. 네. 예, 그건 그렇게 안 되죠. 민주당이 민한당 되는 거를 제일 걱정하는 게 최민희 의원이.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네. 늘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네. 예. 민주당의 첫 뿌리, 민주당 6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됐겠죠. 그 뿌리에 올라가면 네. 이거는 토착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시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 바꾼 게 DJ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DJ 이후의 민주당과 과거의 민주당은 네. 완전히 구별된다. 예. 예, 그래서 DJ 정신 면면이 이어져오는 저항의 정신 예.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의 역사. 정신, 예. 통일의 정신 이거를 지키려는 세력이 소수였는데 네. 이게 당원 중심 정당이 되면서 다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언제든 DNA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 DNA에 그런 게 그 있다. 민주당의 DNA에. 예, 예. 그리고 정치인들은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은. 출세하면 네. 계속 가고 싶은 그것이 이제 그 실세주의 욕망. 욕망의 DNA는 언제든 기회주의적인 것과 그럼. 결합할 수 있는 게 이건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대중정당으로 가야 견제가 된다.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다 답합니다. 그리고 너무 말이 안 되게 욕하면 그냥 차단합니다. 쌍욕하면. 의원님한테 쌍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원인데요?
뭐 당원이신 건 당원이라고 하시지만 네. 저는 속으로 이분은 당원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쌍욕하시는 분은 당원이 아니다. 그건 좀 그러네요. 네, 그래도 저는 예의 범절을 좀 지켜. 저는 가능하면 답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젠마을이나 딴지일보나 혹은 그 페북을 통해서 해명을 해요. 저는. 예, 근데 이 해명을 안 하는 분들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무슨 이런 것까지 해명해.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 성질이 급해서 다 해명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굳어져요. 그래 저는 적으로 합니다. 빨리빨리 해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게 사실로 굳어져서 그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퍼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전현희 의원 거는 내가 그때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해명이 막 바쁜 중요한 몇 겁니다. 명이 있었어요. 예, 김현, 저, 예. 그다음에 이혜민 의원. 거기가 예. 저랑 같이 방송자 예, 국정조사 예, 그거 예, 했거든요. 그리고 용혜인 의원도 같이 예, 했고, 예. 그리고 이준석 의원 찾느라고 또 한참 걸렸고. 예. 예, 그때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 같이 해야 되니까 예, 예. 방송장과 국정조사는 같이 해요. 예, 근데 같이. 탄핵은 같이 못 하겠다고. 예, 예. 그래서 거기는 딱 국조는 하는데 탄핵은 안 탄핵은 이준석 탄핵안에는 서명 안 했어요. 그쪽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득하는데 시간 걸리는데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제가 막 바빠서 아래 위로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전현희 의원도 아래 위로 뛰어다니고 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요새는 정말 실시간으로 정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뭐 비판 비토가 많은지 몰라요. 당연하죠. 실시간으로 해명하지 네. 않았다가 큰 코 닥친. 실시간 저도 과거, 해명해야 돼. 네, 실시간 네. 해명하지 않았다가 뭐 완전히 막 이상한 이슈에 뭐 말리게 된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또 기자회견하러 가셔야 네, 되죠. 지금 무슨 기자회견 하십니까? 유상임 과기부 장관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하러 갑니다. 그분의 내용이 자녀분과 관계된 그것뿐만 허위사실- 그거 자녀분이 아니에요. 네. 본인과 아내예요. 본인과 아내. 예. 위장 전입도 많고. 예. 예. 아니 애가 뭐 마약 마리화나 아니 마약 아니에요. 마리화나는 마약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그 과정으로 이르기까지의 그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그 다음에 관련한 사실과 다른 해명 이런 거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예, 이거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핵심이. 예. 알겠습니다. 얼른 기자회견 가셔야 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